오늘 주제에 대해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서단법인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의 이승훈 본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영문자로는 H2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일단 키스텝에서 이렇게 수소 기술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수소경제 관련된 현황, 그 다음에 글로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고 정책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경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수소경제는 이제 그 지구 온난화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구 온난화는 결국에 인류의 생존하고 좀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 감축을 하기 위한 방안들이 사실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는 게 목표인데 이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온실가스가 어떤 방식으로 배출되는지 먼저 분석을 좀 이제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한 26%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산업에서 30%, 그 다음에 건물 쪽에서 7%, 그 다음에 농업이나 이제 쓰레기 같은 이런 쪽에서 21%,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동차를 이제 포함해서 항공기, 선박, 뭐 이런 것들 쪽에서 연소 엔진을 통해 가지고 16%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CO2 배출량이 이제 온실가스가 한 6가지 종류가 되는데 이 중에 CO2 배출량이 91.36%로 이제 글로벌 이제 평균이 한 88%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지금 이제 CO2 배출량이 높은데 이 CO2 배출량이 높은 이유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좀 많이 돼 있고 이제 제조업이나 수출 산업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다른 국제적인 평균보다는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출 통계 현황을 보게 되면 대략 우리나라는 한 6억 톤에서 7억 톤 정도의 연간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에너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산업, 공정, 농업, 폐기물 순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에너지 쪽에서 86.9%의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에너지 쪽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에너지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에 거의 한 40%가 이제 배출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석탄 화력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자력도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복합 발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수력,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산업용 여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 25%, 이제 모빌리티에서 13%, 이제 건물에서 7% 정도 국내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이한 분야를 지금 뽑아놨는데요.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이 13.1% 정도 됩니다. 이 양은 사실 우리나라 전체 모빌리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철강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생각나는 회사가 두 회사뿐이 없습니다.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정도 생각이 나는데 이 두 회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기차,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거의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단일 산업으로 많이 배출되는 분야가 화학 분야입니다. 화학 분야가 한 6.3%, 그 다음에 시멘트 3.4%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EA에서 이제 산업용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분야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이제 분야별 배출 순위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이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배출되는 쪽부터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전력 분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느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국토는 조그마하고 인구는 지금 많아서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국토가 조그마하다 보니까 많이 깔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고요.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의 민원 때문에 이제 육지에 설치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죠. 바다로 나가서 연근에 이제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민들의 민원이 생기면서 연근에도 설치하기가 그렇게 쉬운 지금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원거리 해양 쪽에서 해상 풍력을 지금 설치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전남 쪽하고 서해안 쪽을 위주로 해서 이제 서해안 쪽이 수심이 좀 낮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해서 전기 이제 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쪽을 좀 얘기를 드리면 수소는 지금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오셨지만은 이제 수소 터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에 이제 그 터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발전, 그 다음에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외에서 수소를 수입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린 수소 인증제 또 도입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그린 수소 인증제는 올해 5월달 정도에 수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을 지금 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하고 내후년 이제 발전용은 내년 2023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는 이제 2024년 정도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는 게 전기차죠. 전기차는 이제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제 승용차 위주로 전기차가 지금 보급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대형 차 위주로는 수소차가 앞으로 보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선박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기차는 유럽에서 벌써 개발이 돼서 독일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철도 많이 잘 구축되어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수소 기차로 디젤 기차를 수소 기차로 대체하는 이제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발주량도 계속 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분야가 사실은 가장 급한데 이 철강 분야는 수소 환원 제초 공정을 도입을 해서 이제 여론을 이제 석탄을 여론으로 썼었는데 이제 고로를 이제 운영을 했었죠. 지금 이제 포스코의 고로가 한 14기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수소 환원 제철로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이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아마 포항 제철이 사업을 유지하기가 지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분야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제 도심지구 공간도 없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전국에 깔려 있듯이 수소 배관이 깔리지 않으면 이쪽에 해결책은 나오기가 좀 힘든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용 화학하고 시멘트 쪽은 대부분 다 열원인데 이 열원은 수소를 열원으로 해서 이제 대체하는 방향이 한 50% 정도를 대체한다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입니다. 이제 전 세계 이제 통계인데 이게 이제 2020년 기준이고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1% 정도 됩니다. 태양광과 풍력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독일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이게 2020년 기준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발전 비중이 한 40% 이상 지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입니다. 이제 이건 뭐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이제 뭐 땅도 좋고 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수력을 포함하게 되면 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노르웨이가 98.4%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르웨이는 지금도 거의 탄소 중립 상태다. 이 발전 쪽에서는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브라질,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칠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나라들이 수력이 풍부한 나라가 결국에 수력 쪽에 남는 전력을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미래에 이 나라들이 수소를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이제 보급 현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선언, 이제 글로벌 이제 동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립 선언은 이제 국가들이 이제 줄줄이 했고 이제 기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야 이제 사실 국민의 이제 안전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당연히 하지만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계속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선언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SG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탄소 국경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탄소 국경세는 이제 원래는 작년 초에 유럽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고요. 이제 탄소세를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아니라 이 CO2 배출량에 따라서 탄소세를 직접세로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금처럼 부가가치세처럼 세금으로 그냥 직접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가장 탄소세가 비싼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CO2 1톤당 118달러의 탄소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18달러 정도 지금 환율로 얘기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탄소 1톤당 가격이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한 3, 4배 높은 거죠. 근데 유럽에서 이렇게 뭐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자국에 있는 기업한테만 탄소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세를 부과받아서 세금을 내는 회사들이 해외 기업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한테도 이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게 탄소 국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초에 검토가 되다가 작년 6월 달에 피트4 55라는 법안으로 EU에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2026년부터 해외 기업한테도 탄소세를 부과를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올해 1월 달에 논의가 됐고요. 올해 6월 달에 재논의가 되면서 일단 부과되는 분야가 작년에는 5개 분야였는데 올해는 9개 분야로 늘었고요. 이제 시행 시기는 다행히 한 1년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이 탄소 국경세가 해외 기업한테 부과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EU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도 탄소 국경세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글로벌 이제 국가별 이제 경제 뭐 이런 거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우리나라에서 유심히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하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초에 정경련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20위의 기업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럼 1위부터 지금 20위까지 있는데 1위는 당연히 이제 배출량이 많은 포스코고요. 그 다음에 발전사들, 그 다음에 전자회사, 그 다음에 석유화학회사, 시멘트사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들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제 정경련에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탄소세 부과를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탄소세가 10달러일 때, 30달러일 때, 50달러일 때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19년 수익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놓은 자료인데 그 50달러가 되면 수익이 나는 회사는 전자회사뿐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적자로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ESG도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 2020년부터 ESG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금융사나 펀드사가 기업한테 투자를 합니다. 그럼 기업들은 그 자금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글로벌 금융사하고 투자사가 친환경 쪽 사업이 아니면 투자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ES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평가를 해서 이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에 사업 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 기업한테는 펀딩을 안 하겠다는 게 이제 이 ESG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ESG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 ESG가 2020년도에 이제 이야기가 됐지만 이제 친환경 사업에 대한 이제 녹색 분류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텍소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텍소노미를 만든 건 5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기업들과 협의해서 이제 환경부 쪽에서 지금 발표를 지금 한 상태고요. 이 녹색 분류 체계, 이 녹색 분류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산업들은 이제 친환경 이제 펀드나 이런 쪽에서
자금을 융통받을 수가 없는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업들과의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제 수소가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한 거는 정부가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소, 그다음에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급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친환경 산업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성을 지금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만들 수가 없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보조 정책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 규제라는 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탄소 국경세도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이제 방안을 가지고 이제 수소차도 보급하고 재생에너지도 보급하고 전기차도 지금 보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게 ESG가 강화되고 탄소 국경세가 진짜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탄소 국경세가 27년부터 만약에 부과되기 시작하면 포스코 같은 데는 유럽에 수출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소환원 제철이나 이런 공정, CO2 배출이 없는 공정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 좀 시급한 이제 과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요 두 가지와 이제 정부의 지원 정책 때문에 기업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이 지금 이제 변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원 정책과 환경 규제로 친환경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분야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규제 동향을 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6월달에 이후에 이제 피트포 55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목적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대상을 확대하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죠. 이제 CBA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제권을 강화하는 이제 내용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탄소 국경세 대상 업종이 가장 이제 큰 데가 철강이죠. 철강과 전기,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해가지고 한 5개 분야였는데 이거를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4개의 품목에 대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고 상업용 건물하고 육상 운송은 2027년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유럽연합이 27개국이 올해 6월달에 2035년부터 EU가 27개국 내에서 내연기관 승용차와 경상용차 판매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35년부터 내연기관차는 유럽에 판매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이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이제 글로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EU가 협의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타겟 대상이 되는 건 사실은 철강을 가장 싸게 생산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죠? 중국이죠. 네.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기후 변화를 일부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합의가 돼서 CO2 배출이 많은 상태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생산이 되게 되면 이제 미국과 EU에 수출 제한을 하겠다는 게 이게 목적인데 요거는 철강 분야에선 굉장히 큰 관심을 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영국의 청정수소 보조금 제도가 이제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죠. 두 번째로 이제 신설이 됐는데 이건 뭐냐하면 수전의 설비를 이제 설치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7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올해 9월까지 이제 받았는데 250메가와트의 수전의 설비를 지금 다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까지 그린 수소 1기가, 블루 수소 1기가 생산 설비를 지금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요. 2030년까지 지금 1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H2 글로벌 이니셔티브라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게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에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이제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대상지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독일이 지금 방향을 바꿔서 이제 뭐 칠레나 사우디나 뭐 중동 쪽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제 지원제도 쪽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쪽입니다. 미국은 작년 6월 달에 111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소 1kg을 1달러에 생산하는데 10년 안에 하겠다라는 게 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수소 생산 단가가 1달러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지금의 화석 연료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제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지금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빌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청정수소 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에 투자를 하는 법안인데, 이제 청정수소 수전의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그 다음에 청정수소 제조 및 활용에 5억 달러, 그 다음에 청정수소 허브 인프라를 만드는데 지금 8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4개 후보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이 4개 후보지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수소를 이송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 인프라 설비를 이제 구축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8월 달에 이제 통과된 IRA 법안, 이게 이제 말들이 많았죠. 이게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에 기후 변화 관련된 이제 예산이 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한 3,690달러가 기후 변화 쪽에 투자가 될 겁니다. 이 법안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지금 깎아주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법인세를 올려서 10년간 7천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을 하고, 이 중에 약 4천억 달러를 기후변화에 투자를 하고 3천억 달러를 국가에서 회수하겠다는 이제 법안이라서 이제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이제 붙여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투자되는 데가 전부 기후 변화 쪽이기 때문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특이한 거는 뭐냐면, 수소를 그린 수소를 만약에 생산을 한다 그러면 1kg당 3달러의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지금 요 끝에 보시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1kg 생산하는데 이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양이 틀려집니다.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될수록 보조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미국에선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0.6달러에서 0.73달러에서 3.5달러 정도의 생산 비용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이 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생산 단가가 많이 틀려지는데, 지금 0.73달러면 이거는 진짜 시장이 자발적으로 열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지금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이 수전의 이제 설비 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 보조금 사업을 보조금 제도를 확보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린 수소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이제 수전의 설비 시장이 급성장할 걸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린 수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주도를 하고 있던 활용 분야도 미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이제 결국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구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제 가는 속도였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 이제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 배관을 잠가버렸죠. 러시아가 이제 사고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한 4배, 5배까지 치솟으면서 유럽에 이제 새로운 얘기들이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이런 이제 관점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올해 6월달에 7월달에 이 발표된 내용인데, 이제 REPower EU라는 이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정책은 목적이 뭐냐?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2030년까지 그린 수소를 확대 생산을 하겠다가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제 앞에 얘기 드렸던 피트4 55 패키지에 포함된 이제 2030년까지 수소 600만 톤을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1000만 톤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에 보시면은 해외에서 1000만 톤을 또 수입하는 게 이제 추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유럽 하이드로젠 뱅크를 설립을 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에서 이제 올해 9월달에 이게 설립이 완료가 돼서 이제 수소를 수입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지금 갖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제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국가별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수소 자동차 보급 1위,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발전 용량 보급 1위가 우리나라의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이건 왜 있었냐?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주는 나라로 자꾸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장을 형성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이 기후변화 정책을 좀 정비를 해서 이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슈라고 수소 분야의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유럽의 REPower EU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통해서 이제 수소 쪽의 전환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연관은 돼 있습니다. 수전의 설비 시장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 수소 생산을 하지 않으면 수소 경제는 이제 목적하고 맞지 않는 거죠. 원래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수소 경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O2가 배출되는 수소를 계속 쓴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민단체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건 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유럽 쪽은 벌써 그린 수소 쪽으로 다 전환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와트급 이제 수전의 설비가 지금 덴마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를 수출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호주라든지 사우디, 그 다음에 UAE, 오만, 카타르 이런 국가에서도 수전의 설비를 지금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하다 보니까 중국도 이거 대응을 안 하면 이제 국가적인 경제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미국 쪽에 수전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수전에 관련된 기업이 국내에 거의 없다는 거죠. 이제 알카라인 쪽에 한 개 회사가 있고요. 이제 팸 쪽에 한 개 회사 정도 있고,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해외 기업들 이제 이제 기술을 이전받든 아니면 아예 그 기업을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대응을 하는데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가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수소 R&D 투자 현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9월달에 IEA에서 이제 하이드로젠 리뷰라는 이제 보고서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지금 수소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연간 한 35%씩 계속 증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전체 글로벌 전체 R&D 투자의 5%가 수소 분야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EU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R&D와 인프라 쪽, 그 다음에 활용 쪽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3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EU 같은 경우는 클린 하이드로젠 이제 파트너십, 옛날에는 이제 요 이전에 한 2개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년부터 클린 하이드로젠 파트너십이라는 민관 협의체에서 EU 쪽에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테크, 그 다음에 하이유즈 이렇게 해서 한 50억 유로 이상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 투자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그 다음에 수소 이송 및 저장,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발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액티비티라 그래서 이제 안전과 크로스 커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전과 이제 표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밸리 서플라이 체인, 전략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과제를 한 번에 한 41개의 과제를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 예타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하이테크와 하이유즈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달에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 달하고 9월 달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 4억 600만 달러 정도의 이제 예산이 투자가 됐고요. 이 중에 이제 한 연료전지 기술 사무소 이제 오피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보게 되면 이제 수소 생산과 저장 이송 분야에 대략적으로 한 77%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네도라는 신에너지 개발 기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수소 기술 개발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 크게 4개 사업의 사업으로 지금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획 사업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이 투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보급 현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입니다. 그 발전용 연료전지하고 이제 수소 승용차 보급이죠.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한 2만 5천 대. 올해 지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엔 3만 대 가까이 이제 보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는 국내 같은 경우는 182개 정도 이제 10월 달에 통계가 나왔는데 올해 지나면 한 2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적으로 건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승용차는 14,000대 정도 보급이 됐는데 더 많이 보급된 게 지게차입니다. 이 지게차가 5만 5천 대에서 6만 대 정도 보급이 됐고요. 지금 이제 지게차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지게차 움직이는 사이트에 충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이 지게차 충전소만 미국에 210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충전소, 자동차용 수소 충전소는 캘리포니아 위주로 해서 한 6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가정용 연료전지 이제 800W에서 1kW급인데 이 연료전지가 35만 대에서 40만 대 정도 지금 일반 가정에 보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기차 같은 경우는 유럽 위주로 이제 보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8,900대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상용차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게 상용차가 뭐냐면 버스하고 트럭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전기차 보급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데 수소차도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주는 파트가 틀립니다. 이제 수소차, 이제 승용차에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차에는 이제 수소차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이거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제 중국에 지금 요 옆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게 제가 올해 10월달에 정리한 내용인데 승용차부터 해서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 한 13개 이상이 수소차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노선 버스나 그 다음에 물류 차량 위주로 수소차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요거는 뭐냐면 이제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을 하면 어느 나라가 수출하고 어느 나라가 수입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글로벌 보고서 이레나에서 이제 발표한 올해 7월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나라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가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중국이 당연히 1위고요. 일본이 2위, 인도가 3위,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그러면 그린 수소를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 위에 있는 국가들한테 수출을 해야 되겠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호주나 사우디나 뭐 UAE나 이런 데서 수소를 수출하기 위해서 컨택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국가 대 국가 에너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대부분의 안건으로 수소 분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수소 분야 R&D 투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한 수선의 시장의 성장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27년부터 이제 한 1, 2년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린 암모니아가 국내에 수입돼서 화력 발전의 혼소 발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액화 수소는 30년 이후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정 수소 인증제, 국제 수소 거래를 위한 뭐 인증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중에 청정 수소 확보를 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투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소 분야 시장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이 시장 확대를 위해서 이제 새로 도입되는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이나 그 다음에 글로벌 표준 개발이 지금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은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한 이제 정부의 지원 정책, 이거 미국의 IRA 같은 지원 정책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규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새로운 분야를 지금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